일단 하나씩 봅시다. 원 봅시다. 원인데 원은 결국에는 뭐냐? 원은 자취다. 자취란 얘기는 뭐라는 얘기냐면 점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점들의 모임이 뭔지 알려면은, 자 일단은 점들의 모임이 뭔지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얘가 점들의 모임인데 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뭔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식이 필요해요. 등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고, 뭐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오케이? 이러한 등식을 뭐라고? 이러한 방정식으로 불렀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점들의 모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알려면은 직선인지 포물선인지 원인지 하는 이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뭐냐? 자취 위에 점이 있어요. 자취 위의 점이 문제에서 제시가 되든 본인이 직접 가정하든 자취 위의 점 P라고 합시다. P라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여기 있는 이게 x, y라고 간결하게 탁탁 적힐 때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부분과 여기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a-2로 딱 했고 이쪽이 a제곱이 딱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자취 위에 점 P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준다?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x, y에 관한 관계식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있는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뒀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x라는 부분이 a라는 부분이 뭐가 되니까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가 되겠죠. a라는 녀석이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 y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타입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타입들이 나오는데 자취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두고 난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조건들을 활용해가지고 조건을 이용해서 뭘 만들면 끝이냐면 방정식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골자라고 보시면 돼. 딱 이런 것들만 제대로 결국 자취방정식은 뭐다? 자취방정식은 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얘들아, 여기 볼게. b는 a 더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 딱 나왔어요. 어떤 느낌 들어요? 얘도 포물선으로 느껴지고 얘도 포물선으로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요? 낮은 게 아니야. 낮은 게 아닌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으로 느껴지고 얘도 포물선으로 느껴져야 돼. 동일하게. 왜? 뭐는 동일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20원은 얼마 나오지? 0. 여기 마이너스 20원은 얼마 나오지? 0. 포장이 다를 뿐이지 들어가는 입력되는 값들은 동등하니까 같은 모양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랑 얘랑을
XY는 포물선으로 느껴지는데 BA로 적히는 얘는 포물선으로 안 느껴진다면 느껴지게끔 스스로를 납득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랑 얘랑은 결국에는 뭐다? 모양이 같다. 자, 그냥 문자의 차이만 있다는 얘기야. 자,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게 자취 위에 있는 점들 자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자취 방정식입니다. 어찌 보면 자취 방정식에 대한 주제를 뭐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 조금씩 다루긴 하겠지만 다룰 수는 없어요. 자, 어느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느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각의 이등분선부터 좀 해볼게. 이게 각의 이등분선도 당연히 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을 못 구하는 거야. 자, 봐. 각의 이등분선은 뭘 이용해준다? 점직거를 이용해준다. 어제 비슷한 거 했었죠? 얘는 뭘 이용해준다? 점직거를 이용해준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3분의 4x가 있어요. y 꼴 0이 있어요. 자, y는 3분의 4x와 y 꼴 0이 딱 있습니다. 그럼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2등분선이 누가 될까요? 라고 하면 대략적인 이미지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대략적인 이미지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되면서 얘가 y 꼴 0이잖아요. 하나 그렸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y 꼴 3분의 4는 누가 되느냐 하면 y 꼴 3분의 4는 자 기울기가 3분의 4가 될 거니까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y 꼴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이 y 꼴 3분의 4와 y 꼴 0의 각의 2등 분선은 몇 개 있어? 당연히 두 개 있죠. 당연히 두 개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서로 직교한다. 왜 직교한다? 라는 거냐? 당연한 거잖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각이 2등분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됐죠? 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가파르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얘가 x가 될 거니까 됐죠? 좀 이상하긴 하네. 뭐 일단 이만큼이 x야. 됐지? 요거 일단 요렇게 되는 거니까 똥 x 다 더하면 180도니까 똥 x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거고. 오케이? 잘했어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근데 문제는 이 이미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직접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지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재는 거고 요 지점에서 요까지 거리를 재는 건데 여기 있는 이 지점이 원래는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편의상 A, B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는 뭐야? B가 아니라 절대값 B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오케이? 절대값 B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B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잴 때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4x 마이너스 3y 이꼴 0라는 뭐가 필요하다? 일반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5분의 기억나시죠? 집어넣습니다. 4a 빼기 3b입니다. 4a 빼기 3b에 뭐가 된다? 절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이게 5b가 되는 거고 뿔마 형태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됐어? 자, 가볼게요. 5의 절대값 b 하나 나오고 4a 빼기 3b의 절대값 하나 나오니까 이제 요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여기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5b가 나오고 그대로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b는 2분의 a가 하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 마이너스 2b와 마이너스 5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로 약분하면 b는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에요. 됐죠? 그리고 편의상 내가 가로축을 x, 세로축을 y라고 둔다라면 얘를 그 상황, 이거를 이 축에다가 옮기려면 변수를 가로와 세로의 xy를 쓰는 거니까 y는 2분의 x로 적으면 되는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얘가 y 꼴 마이너스 2x, 얘가 y 꼴 얼마가 된다? 2분의 1x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한 가지 더. 점집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긴 한데,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뭐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같기 때문에 얘를 뭐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원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다? 원의 중심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과 직선이 뭔가 엮일 때 각의 이등분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원의 중심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원의 중심이고 어디까지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그 원의 반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국 뭐였어요? 반지름이 되겠지. 오케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잘했어요? 자, 이까지 다시 원에서부터 쭉 시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은 자치인데 자, 원 위에 있는 원 밖에 있는 점 또는 어떠한 정점 A, B를 정점이라고 둡시다. 자, 정점이라고 둡시다. A, B가 하나의 정점입니다. 하나의 정점이고, 자, 여기로부터 거리가 R인, 자, 그냥 말로 할게요.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치니까 점들이 한두 개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을 거잖아. R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때 그 위의 점을 x, y라는 점 P로 잡으면 P에서부터 요까지야. P에서부터 A까지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치, 얘가 결국에는 뭐냐?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P의 자치입니다. P의 자취가 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거리를 재면 되겠죠. 많이 했죠? x 빼기 a의 제곱이고 y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고 반지름이, 자, 여기다 루트를 씌웠을 때 r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지겠지. 표준형이 됩니다. 됐죠? 표준형이 됩니다. 표준형 이제 뭔지 다 알 거고, 맞죠? 표준형 다 알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준형이 어떻게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 고정시킨다는 얘기야. 한쪽을 0으로서 고정시킨 형태 일반형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한 게 뭐였어요? 여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것들 생각보다 많이 했죠. 이렇게 반지름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 다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뭐 소소하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시켰을 때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게 원이 될 조건이잖아요. 이해가 됐어? 됐죠? 자, 일반형에서 원이 될 조건이라고 한번 봅시다. 간혹 정말 간간히 대구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는데 원에 될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자, x, y에 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에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반면에 x, y에 관한 2차식이 일반형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다? x, y에 관한 2차식이긴 하나, 자, x, y의 한은 없는 거예요. 항 자체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x, y 항 자체는 없습니다. 자, x와 y에 관한 2차식이니까 x, y도 하나의 2차식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같아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창의 개수가 전부 다 동일해져야 됩니다. 됐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x제곱이 있고 y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px가 있고 그 다음 qx가 있고 그 다음 끝에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 이꼴 제로라고 두 개 되면은 자, 얘가 어떤 형태다? 미쳤구나. y죠. 오케이? 됐어? qy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됐지? 얘가 일반형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1이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2가 돼도 상관없어요.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x, y 항은 절대 없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고 자,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는 이런 내용이거든. 어떤 내용이냐.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꿔줬었을 때 x 빼기 뭐시기의 제곱 y 빼기 뭐시기의 제곱이 세모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질 건데 자 얘들아 여기 만약에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면 어떻게 되죠? 포인트 점이 되겠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점이 되는 거니까 얘는 표준형으로 변형할 시 자, 표준형으로 변형 시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반지름의 제곱 위치라고 합시다.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하는 위치의 부분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반지름의 제곱의 위치가 무조건 양이 되어야지만 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조건까지 다 세세하게 다 얘기해 드렸고 이제 기초적인 내용은 다 밟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기초적인 내용은 다 밟았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많이 나갈 건 아니야. 오늘 약간만 좀 나갈까요? 원에 대한 부분. 자 이제 원이 있을 텐데 원에 대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만 볼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건데 위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만난다. 그럼 만나는 경우는 자,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는데? 두 점에서 만나느냐, 한 점에서 만나느냐죠. 자,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뭘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자,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 라는 건데 봐봐. 만나지 않는다부터 할 게 별로 없어요.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얘는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냥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보여요? 원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과 가장 먼 부분만 보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볼 수 있을 거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를 잰다. 뭐를 이용한다? 점직거를 이용합니다. 점직거를 이용하게 되면 뭐를 알 수가 있다? 자, 중심과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만 좀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됐지? 자, 거리는 중심부터 잰다. 거리는 중심부터 잰다. 거리는 중심부터 잰다. 다시 거리는 뭐? 중심부터 잰다. 그래서 중심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고 안 나와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점직거를 이용해서 D를 구하면 되는데 자, 가장 먼 점이죠. 가장 먼 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오케이? 가장 먼저 여기 있습니다. 뭐 D 더하기 R, D 빼기 R 그런 얘기 이제 안 할게. 오케이? 됐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가장 작은 지점이죠. 누가 되는데? 최소값이죠. D 더하기 R, D 빼기 R.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 알 거니까. 자, 문제는 이거를 녹여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만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 주시면 되고. 자, 만난다 있고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있는데, 자, 두 점에서 만난다부터 합시다. 자,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봅시다. 점집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두 번째 피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결국에는 얘는 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얘기냐면 합동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합동이나 닮음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된다는 얘기야.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당연히 이어줍니다. 무슨 합동이야? RHS 합동이야. RHS 합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2등분 될 수밖에 없고, 이쪽 좌측에 뭘 사용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뭐다? 점집거니까. 됐어요? 이까 됐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뭔가 수치를 구하고 하긴 할 텐데,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할선 정리라고 있어요. 할선 정리는 미적분에서도 등장하고요.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칠 때, 그리고 당연히 공통수학 2를 할 때도 시험 문제로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할선 정리를 조금 이제 여기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도 나옵니다.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을 3개를 그릴게요. 원을 이렇게 있겠어요. 3개를 그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점 하나, 이렇게 점 하나입니다. 여기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있는데 여기를 A, B, C, D라고 둘게. 마찬가지 이렇게 연장하고 이렇게 연장합니다. 얘를 P라고 두고 A, B, C, D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를 뭐라고? 할선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고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건데, 자, PA랑 PB를 곱하는 게 PC랑 PD를 곱하는 거랑 동일할 거고, 마찬가지 어디? 여기 들어있는, 자, 이거 PA와 어디까지? P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더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P에서 C까지 해서 P에서 D까지 거리를 더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할 때 이렇게 이 가끔씩 적용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 곱이 일정하다.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간혹 가다가 긴장되면 막 이거랑 이거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곱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주. 오케이? 됐어? 그래서 자, 뭐다?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교점에서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 곱이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확장이 되어서, 확장이다라기보다는 점점점 변화가 되어서,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P에서 D까지 이 거리가 점점 뭐다? 접선으로 변하면서 그 접선이 된 지점을 T라고 둔다라면 얘를 P라고 뒀었을 때 이 지점을 A라고 두고 이 지점을 B라고 두면 PA에서 PB까지의 거리의 곱. 자, 똑같아요. PA와 PB의 곱이 두 점을 이루는 현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의 곱이 뭐다? PT의 제곱이다. 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라는 얘기야.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십시다. 오케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고 정리 좀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잘했어요? 자, 가보자고. 자,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럼 두 점에서 딱 만났었을 때 점과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생길 거고 당연히 뭘 내린다? 수선의 발부터 내립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부터 내려가지고 점짓거 나와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직접 구해야 되면 점짓거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점짓거를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쭉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이게 답니다. 자, 많은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별로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직선인데 얘를 2등분 하려면 뭐 지나야 돼? 원의 중심 지나.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맞지? 원을 2등분 해야 돼. 맞죠? 원을 2등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잠깐만. 갑자기 또 생각나네. 기다려, 잘 봐. 얘 원의 테두리와 원의 테두리와 이게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혹시나 해서 이게 난 도움이 될 거라고 봐. 자, 원 내부야. 누가 원인데? 위와 아래야. 헷갈리진 않지? 헷갈리지 않을 거야. 헷갈리지 않죠? 맞죠? 헷갈리지 않지? 절대 안 헷갈리지? 맞죠? 틀리면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딱 버튼 딱 누르면 여기 문 열리고 버튼 잘못 누르면 그냥 여기 갇히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누가 원이야? 당연히 얘가 원이죠. 맞죠? 위에 게 원입니다. 위에 게 원입니다. 이게 원입니다. 얘가 원이고요. 얘는 원과 그 내부라고 부르는데 테두리가 원입니다. 결국에는 테두리가 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할 때 원을 얘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원이 2등분 된다라는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원이 2등분 돼? 근데 원이 원을 2등분 한다고? 이렇게 하면 2등분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은 테두리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뭐 그것까지 일단 얘기해 드렸고 넘어가서 이제 접하는데 축과 접하는 상황부터 먼저 봅시다. 대표적인 축과 접하는 상황입니다. 자, 축과 접한다라는 얘기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다시는 정리 안 한다. 축이 이렇게 있고 정리 안 합니다. 이제 문제 그냥 막 풀 거예요. 자, 축과 접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중심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중심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심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야. 중심부터.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자, 잘 보세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요. 원의 중심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을 내가 P, Q라고 두게 되면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Q가 됩니다. 기억나죠? 됐어? 기억나죠가 아니고 이해되죠? 이해되죠? 지금 해주는 거잖아.
해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지점을 P, Q라고 부르는 거야. P, Q라고 썼을 때 자 여기 보이죠? P, Q라고 두면 반지름 얼마가 된다? 절대값 Q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을 뭐라고 두면 중심을 P, Q라고 잡았을 때 반지름이 나오는데 그 반지름은 X축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Y좌표랑 관련되어 있으나 반지름을 적을 때는 절대값 Q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자 요 지점을 내가 뭐라고 둔다? P, Q라고 둔다. 여기 있는 요 지점 또한 뭐라고 둔다? P, Q라고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중심을 맨 마찬가지로 중심을 뭐라고 잡는다? P, Q라고 잡았었을 때 얘는 반지름이 누가 되나요? 절대값 P가 되겠죠. 오케이? 절대값 P가 된다는 얘기야. 이까지 되셨죠? 됐어?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간혹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간혹 나오는 게 있어요. 간혹 나오는 게 뭐냐? 자, 봐봐.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돼.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대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문제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 라고 하면 자, 이게 방법 1입니다. 그래. 원의 중심 잡고 반지름이 Y좌표의 절대값이야. 이게 방법 1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방법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또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 봐.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여기 있는 Y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따로 설명을 안 할게. 됐지? 첫 번째 방법이라 그랬고 두 번째 방법은 얘라 그랬고 얘가 뭐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여기서 만나지. 그럼 특징이 뭐예요? Y가 얼마예요? 0이죠. Y가 0이면 X를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어요. X가 한 개 있으니까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한 개밖에 없는데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판별식이 0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만져지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의 흐름을 좀 적어줄게. Y가 0이 되잖아. Y에다가 0을 대입을 한단 말이야.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에 관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뭘 가져야 된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결과가 뭐다?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원에서 판별식을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이제 몇 안 되는 사례 중에 하나야.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안 한다 했는데 뭐 그냥 할게. 자, 이게 방법 1이라고 그랬어요. 방법 1이라고 했어요. 방법 2입니다. 자, 방법 2가 뭐라고요? 그러면 얘는 누가 0이야? X가 0이겠지. 그러면 X가 0이다라고 대입을 하게 되면 얘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Y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이 Y의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까지 납득하시죠? 됐어요? 설명 다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다? 세 번째 단계가 축과 접합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가 된다는 얘긴데
자, 어찌 보면 얘가 다른 문제를 풀기에 좀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 자, 딱 저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뭘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만 합니다. 중심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중심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서 살짝씩 바꾸면 됩니다. 자, 뭐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 꼴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게 결국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었던 x축과 y축의 90도짜리 각을 2등분하고 2등분하는 서로 직교인 선들이 y 플러스 마이너스 x예요. 처음에 했잖아. 각의 2등분선 위에 뭐가 들어있다고? 접하는 원들이 들어있다고. 그 얘기에 특수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수한 사례가 되는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됐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자,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뭐다? 얘 또한 뭐다? 그렇죠. 각의 2등분선이다. 자, 일단 1달러 났고요. 1달러 났고 얼마나 하면 이 정도면 풀 수 있니? 가봅시다. 어디를 조금 보실 거냐 하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봅시다. 99번. 자, 이제 졸지 말고 99번을 한번 봅시다. 99번. 자, 최근 문제고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y는 99번입니다. y는 a의 x 빼기 b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리고 자, 이 녀석이 fx가 되는데 어디 위에 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뭐가? 원의 중심이 저 위에 있다는 얘기야.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포물선 위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A가 양이다라는 조건도 전혀 없으니까 위로 볼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이렇게 원의 중심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원이 뱅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근데 y는 3분의 x와 x축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3개다. 그 세 번째 줄에 줄 쳐야죠. 뭔데? 결국에는 각의 2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뭐가 된다? 이렇게 쭉 있을 때 여기 x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어요. 3분의 4x가 있습니다. 3분의 4x가 좀 가파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자, 얘가 y는 3분의 4x가 되는데 3분의 4x와 x축. 자, 3분의 4x와 이거 왜 이렇게 가파르게 했지? 미치겠네.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 하면 여기 들어있는 x축입니다. x축이 결국 y꼴 0이 되겠죠. 이거의 각의 2등분선이다 라고 얘기해. 각의 2등분선 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각의 2등분선 위에 뭐가 들어있다? 원의 중심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원의 중심이 이 위에 있어요. 마찬가지 원의 중심이 또 누구 위에 있느냐? 여기 위에 있지. 여기에 원의 중심이 각각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원의 중심이 여기 또는 여기 위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군 거에서 원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됐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자, 근데 원의 중심이 있는 부분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랑도 있어요. 오케이? 여기 위에 포물선 위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 가부터 봅시다. 조금 가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x축과 y축의 자 중심의 좌표가 3개가 된다. 자, 중심이 몇 개 있다? x 좌표가 3개 있다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교점이 3개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교점이 3개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한번 봅시다. 자, 3개 있으려면 자 이제 지웁니다. 3개 쭉 뭐 파란색 부분 이렇게 쓱 없다고 칠게. 자, 그리고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x축 위에 b, 0에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교점이 몇 개 생기도록? 3개 생기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포물선이 있어. 포물선과 직선 한 개가 있으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2, 1, 0이잖아. 3개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포물선과 한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고 포물선과 한 직선은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만약에 교점이 4개였다 라고 하면 둘씩 만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한 추론 능력을 당연히 갖춰야 돼. 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자 가볼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간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들아 되겠지? 됐죠? 되겠죠? 하나 둘 연장 안 해봐도 되잖아. 안 만나네 가지마. 가면 만나잖아요. 맞죠? 자, 또 어떤 경우도 돼요.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가나 조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1이 있고요, x2가 있고요, x3가 있는데 문제는 교점의 x 좌표의 곱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알지? 그러면 왜 여기 있고 이쪽에서 여기서 생길 거니까 양이라서 음이 되는 거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안 되는지 알 거란 말이야. 만약에 니네 학교 이제 내년 시험 문제가 이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뭘 틀어버리면 되겠어? 이거 틀어버리면 답이 또 바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 자, 그리고 얘도 순간적으로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접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그럼 저쪽에서 만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양은 되지. 얘는 되지만 나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무게 중심의 y좌표가 음수라고 돼 있지. 무게 중심의 세 점에서 만나는데 지금처럼 여기 하나 그다음 쭉 가가지고 저쪽에서 만나면 무게 중심의 y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y좌표들의 점 3개 y좌표의 평균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애초에 전부 다 어디서 만나요? 양에서 만나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자,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딱 적으면 얘입니다. 얘입니다. 얘들아 이제 다 끝났어.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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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집에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죠. 됐죠?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면서 양, 양이잖아요. 이거야. 그리고 y좌표가 하나, 둘, 셋 다 더해서 평균 내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이제 그림을 살짝 지우고 하나만 딱 봅시다. 자,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어. 자, 내가 도움을 위해서 조금 지워서 좀 적어볼게요. 자, 이제 다 찾았거든요. 다 찾았어요. 자, 여기가 2분의 1x입니다. 얘가 y는 2분의 1x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직교하는 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직교하는 부분이 y는 마이너스 2x입니다. 왜? 아까 전에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3분의 4x랑 0이랑 각의 2등분선은 다 구했습니다. 어디? 여기 적혀있죠? 2분의 1x랑 마이너스 2x 다 적었어요. 다 적었으니까 저기는 따로 별도로 계산 안 할게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어떻게 가느냐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여기서 접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 라는 얘기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되는 거고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연립을 하셔야 되겠죠. 연립을 합니다. 자 그럼 봐봐 관계식이 지금 몇 개 나오느냐 하면 두 개만 있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봐 A랑 B만 모르잖아. 관계식이 두 개가 필요하지.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어요? 얘들아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니? 진짜 깜짝 놀래겠네. 영상 보다가 됐지?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니? D0 하나 그 다음 나 조건에서 관계식 하나 더 있으니까 결정이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제 다 조금만 더 집중할게. 이제 뭐 요런 류의 문제만 좀 다뤄보고 여기서부터 좀 재볼게. 그러면 얘 마이너스 2x랑 연립하면 되는 거고 얘랑 연립하는 거예요. 맞죠? A에 x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x랑 뭘 가진다? 중근을 가집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중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 a의 x 제곱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ab가 나올 거잖아요. 그걸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ab 하나 있고 플러스 2 하나 있고 여기에 x라고 적고 더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자 a의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게 제로다. 판별식 사용해 봅시다. 판별식 사용하게 되면 b 다시의 제곱이니까 ab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있겠죠. 자 요런 형태에서 이 값이 제로가 될 거니까 결국에는 ab의 값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나오겠죠. 오케이? AB의 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잘했죠? AB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죠.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됐니? 보자. 다른 게 있나? AB의 값이 2분의 1 나옵니다. 맞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고 플러스 1이고 사라지면 오케이? ab가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좀 살펴봅시다. 뭐를 좀 살펴볼 거냐면 2분의 1이다 라는 부분에서 자 봐봐
등식이 일단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 등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인데 자 여기에 y좌표와 여기에 y좌표와 여기에 y좌표를 구하려면 일단은 뭐가 x좌표가 나와야지만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 x좌표가 나와야지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 하나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니까 a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2분의 1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나오나? 0인가? x제곱이 ab가 잠깐만요. 마마 2분의 1 됐네.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자 a의 x제곱이고 2분의 1을 그대로 반영 한번 해봅시다. x좌표 어떻게 찾는지 봐. 2분의 1 반영을 하게 되면 더하기 x가 되고 뒤에는 내가 알 필요가 없다란 얘기야. 자 ab가 2분의 1이 되면 중근을 가지는 거고 내가 뭘 찾는다? 그 중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데 중근을 어떻게 찾느냐? 보세요. 자, 다시 중근 찾는 거 한번 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야. 중근 얼만데? 중근 얼만데? 1이죠. 이해되죠? 중근 얼만데? 중근 얼마죠? 중근 얼마죠? 이게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냐 이 얘기고 어떤 친구들은 이게 정리가 된 친구들은 그냥 계산하고 어떤 애들은 아직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계산하고 합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걸 2로 나눠야지. 왜? 중근이니까. 이해되세요?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게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같은 중근이 두 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4분의 1이니까 합을 2로 나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여기도 봐. 이까지만 적는 이유가 뭘까? 합이 얼마인데? 마이너스 a분의 1이잖아요. 그걸 2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근입니다. 이해되세요? 잘했죠? 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조금씩 팁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나 방정식 풀 때 조금 지나쳤다면 지금이라도 채워 넣으셔야 돼. 그래서 합을 2로 나눠주면 된다. 오케이? 중근이니까. 자, 그리고 얘가 나온다라고 친다라면 y좌표는 누가 되는지 일단은 구해놓고 갑시다.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뭐가 된다? a분의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a분의 1입니다. 자, 왜? 우리는 3분의 뭘 해야 되니까 x좌표 2개랑 y좌표 2개 더하고 남아있는 a분의 1까지 해가지고 얼마를 거기 제일 끝에 보시면 무게중심은 y좌표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3분의 7이라 그랬으니까 그 중에 일부 하나를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하나를 딱 구해낸 거고 자 관계식 아직 이게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거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합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별도로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자 가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는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 빨간색으로 연결된 고리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막 자재부리하게 끝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얘만 구하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번에도 뭘 해주면 돼요? 연립해주면 됩니다. 누구랑 연립해주면 돼요? a의 x-b의 제곱이랑 2분의 1x랑 연립해주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잖아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2a에 얘는 그냥
벌릴게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x가 되는 거니까 자 2ax 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ab 나오죠. 됐죠? 마이너스 4ab이고 이거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요 녀석의 x가 되는데 뒤에 상수항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2분의 1이 ab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두 분의 합이 얼마가 돼요? 2a분의 3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분의 3이 되겠죠. 2a분의 3인데 2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가요? 4a분의 3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뭐다? 풀면 a값 나올 거잖아. a값 나오면 b값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계산 양도 문제가 되고 접근 방식도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제 99번 설명을 해줄 때 이거 다 사례를 다 보여줬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어떤 그림인지 딱 찍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딱 찍을 수가 있을 거고 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노출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도 우리가 뭐 조금 더 정리가 된 채 계산하시면 A값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시간 내에 다 풀 수가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거 좀 해봅시다.